배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가서? 대충 알 것 같아? 어떤 훈련을 짜야 되고 어떻게 좀 어떤 운동을 넣어야겠다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 거야. 너네 그 기획팀에서 계속 막 이렇게 올려주지 프로그램.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지 알아? 훈련을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뭐 써있는 막 훈련 강도나 어떤 운동을 하자, 뭐 어떤 걸 하자 약간 이런 것들. 그럼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 언제 해야 되는가, 뭐 플라이메트리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있는지. 막 너네 스스로 한번 짜보세요 뭐 약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실제 너네가 가서 짤 수 있어? 짤 수 있을 것 같아? 응? 왜 어려울 것 같아? 지식이 부족해서? 이제 뭐 언제 어느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알아야 좀 너네가 그거에 대해서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일단 개인적으로 운동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얘기는 해줬지만 어느 타이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지는 얘기 안 해줬잖아. 그래서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좀 연부 조직을 조금 이완을 시킨 다음에 소프티슈를 이완시킨 다음에 가동성 운동을 하고, 아니 이제 모빌리티 운동하고, 이제 안정성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운동들, 내가 오늘 쓸 근육들 아니면 내가 원래 약한 근육들, 활성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근육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활성화를 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통합적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 뭐 스트렝스 뭐 아니면 반응하는 훈련 먼저 한 다음에 뭐 그 다음 스피드 파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너네가 짜는 운동들을 할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이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한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훈련을 하고 파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를 쌤은 권장하긴 하거든. 만약에 하루에 다 때려 넣으면. 왜 이렇게 선생님이 권장을 할까? 뭐 바꿀 수도 있잖아. 파워를 먼저 하고 플라이오메트릭 그 다음에 스피드 하고 플라이오메트릭 할 수도 있잖아. 음, 음, 음. 스피드는 100%안 해도 효과가 있나? 뭐 플라메트리 안에 스피드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스피드라고 하면 쌤은 여기서의 개념은 뭐 약간 스프린트나 약간 좀 어떤 단거리 어떤 뭔가 폭발적으로 힘을 조금 끌고 가는 약간 이런 스피드를 얘기를 한 거야. 플라이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면과의 접촉 시간이 좀 더 길다 그랬지, 달리기보다는. 그치? 뭐 스피드보다는 스프린트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스피드 훈련이 스프린트 훈련을 하기 전에 플라이메트릭으로 준비시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오히려 플라이메트릭을 좀 간단하게 하고 파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거나, 플라이메트릭을 하고 스피드 훈련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제 뭐 PAP라고 하는데, 이제 너네가 강한 힘을 어떤 플라이메트릭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낸 다음에 어떤, 아니면 혹은 무거운 무게를 확 든 다음에 지치지 않고 든 다음에 뭐 플라이메트릭에 대한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승한다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합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너네가 실제 훈련할 때는 막 갑자기 1RM에 뭐 3RM 정도 막, 혹은 5RM으로 한 3개 정도 무거운 무게로 막 들어가지고 신경계를 확 활성시킨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스피드 훈련하거나 파워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좀 세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플라이메트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실제 충격을 이겨내면서 강한 어떤 내가 힘을 내는 훈련들을 하고 좀 쉬었다가 스피드 훈련을 하면 좀 스프린트 훈련에 조금 영향을 좀 덜 주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훈련을 막 엄청 했어. 하고 나서 플라메트릭 하려고 하면 이미 좀 많이 털려 있는 경우도 많고 막 다리가 풀려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뭔가 플라메트릭 같은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스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지쳤더라도 하나하나씩 폭발할 수 있는 파워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근력 운동을 넘어가고 하면 조금 더 너네가 훈련하기 원활할까. 사실 그 하루에 그걸 다 때려놓는 게 좋은 훈련은 아니야. 근데 이제 너네가 훈련을 짤때 좀 분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웨이트룸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2번밖에 없다, 혹은 3번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때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1시즌 안에서는 좀 뭔가 골고루 좀 챙겨주는 게 좋아. 그래서 막 지치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약간 좀 신경계 활성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컨셉은 너네가 비시즌에는 뭐 언제든지 뭐 와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막 하니까,
막 변동사항도 적고,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기 좋은데 이 시즌 막 엄청 변동이 크잖아. 그래서 그럴 때 좀 신경계 활성을 위주로 선생님은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 어떤 막 조직을 엄청 강하게 만든다, 약간 이거보다도 조직은 조금 다치지 않게 좀 보강하는 정도만 이제 신경을 쓰고, 내가 출력은 계속 높여야 되잖아. 내가 높은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경계를 계속 어떻게 텐션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떤 훈련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조금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 이제 위에 표를 보면 매치를 한 번 하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 8이지.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일주일, 액티베이션까지가 일주일이고, 여기서 요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이클 한 번 돌아서 매치 한 번 더 한 거야. 그래서 매치를, 내가 메인 선수야, 우리 팀에 메인 선수는 매치를 한 날에는 엄청나게 훈련량이 높을 거 아니야. 엄청 힘들잖아. 막 말도 다 막 배기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이거 프로 선수들 기준이야. 너네가 진짜 완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내 축구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야지가 아니라 내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다치지 않아야지 하는, 약간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피지컬 코치들이 이제 걔네들 연구도 하고 막 논문 쓰고 막 그러고, 걔네들이 이제 쓴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네, 매치를 해? 그럼 그 다음날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회복 테크닉들을 써. 좀 적극적으로 좀 마사지도 받고, 좀 어떤 뭐 온찜질도 했다가 냉찜질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액티브하게 좀 조깅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다음날 쉬어. 바로 쉬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운동한 다음날 바로 쉬어버리면 너네 엄청 찌뿌둥한 상태로 계속 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운동을 조금 해주고, 그러면서 좀 오프를 하고, 근데 축구 관련된 건 아니고 회복 관련된 운동들을 하고 완전히 오프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쌩쌩해지는 시기잖아.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때 막 근비대 훈련으로 막 조지면 안 돼. 너 막 인성이 막 바디빌딩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엄청 막 빡세게 해가지고 몸을 막 다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신경계의 활성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렝스 훈련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이제 내 훈련, 우리 축구 훈련 안에서 가장 힘든 거, 뭐 체력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인터브 훈련이나 아니면 뭐 이제 스몰 사이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히트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매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 강도는 점점점 낮추면서 요때 이제 스피드 훈련하고, 요때는 이제 다시 낮춰가지고 활성화 정도 하는 정도 훈련한 다음에 이제 매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좀 경기를 내가 못 뛰었어. 이제 나중에는 너네가 학교 팀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뛰겨주려고 하는데 프로 팀에서는 못 뛰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데이에 매치 데이에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야. 따로 내가 훈련할 수가 없잖아. 다음 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빡세게 하는 거야. 빡세게 이제 경기에 준하는 정도로 진짜 히트 강도를 엄청 높여야 돼. 그래서 내가 경기를 뛰었다라는 어떤 그런 강도의 어떤, 스스로 팀에서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혼자 그걸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 선수들이 어떤 그런 상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냥 빡세게 한 다음에 내 스피드 훈련하고 활성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한 거야. 이제 게임 하나 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훈련이 잘 안 됐을 때. 경기를 빡세게 못 뛰고 교체로 들어가서 훈련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아예 뛰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경기를 2번 뛰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 막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보면 얘기하는 것들은 매치 횟수가 주 2회로 가게 되면 이제 몸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해. 거의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막 유소년들은 막 매일 경기를 뛰잖아. 애들이니까 그게 되는 거야. 애들 보면 막 귀엽지, 뛰는 거 보면. 막 폭발적으로 막 빵빵빵빵 이렇게 안 뛰고, 막 그냥 애기들 노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애들은 몇 시간씩 맨날 그렇게 뛰어 노니까 괜찮아.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이제 엘리트 축구 하는 거 보면 한 6학년 막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레벨 높은 애들은 진짜 엄청 팍팍팍 잘 움직인단 말이야.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부상이 엄청 높아지기 시작하고, 중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치가 막 2번, 3번 이렇게 잡히면 많이 다치기 시작해, 엄청. 너네도 경험해봐서 알 거야. 한국에서 엘리트 축구를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 기준으로는 이제 3번 한다 이러면 사실 뭐 그런 거
관리 같은 거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소모품 쓰듯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2번 하면 훈련할 수 있는 날이 그냥 거의 없어. 그냥 계속 쉬는 거야. 계속 쉬고 활성하고 쉬고 활성하고 이렇게 해야 시즌 내내 쭉 끌고 갈 수 있어. 뭐 당연히 안 쉬고 하는 거를 하면 뭐 몇 주는 견딜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당장 이런 훈련 프로그램 짜는 건 당장 몇 주가 아니라 너네가 이제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팀을 이끌어 나갈 때 피지컬 코치들은 어떻게 훈련을 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갔어, 토너먼트에 나갔어, 그럼 못 쉬잖아, 그렇지? 못 하잖아. 그래서 토너먼트 나갔을 때는 훈련 안 하지. 하고 다음날 막 좀 조깅하고 나가서 가볍게 볼 차고 쉬고 이랬잖아. 약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 프로 선수들은 항상이 거의 대회라고 보면 되니까 항상 증명해야 되잖아, 결과를.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냥 리그 말고는 사실 없잖아, 엘리트 선수들. 저희가 경기가 보통 저희는 보통 일주일을 평일 거의 경기고 주말 이틀을 몰아서 하루 이틀? 그러니까 토일 이런 식으로 두 경기를 같이 뛰어. 이거 쉽지 않네. 오후 경기가 다음날 아침 경기 24시간 그렇지. 그건 되게 안 좋은 사실 시스템이긴 하지. 올해 시간대로 좀 24시간 정도는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주를 어떻게 하죠? 주말 경기 없는 주? 경기 없는 주? 아니 경기가 있는데 이틀 연속 있는 거야? 이틀 연속 있는 거야? 네, 이틀 연속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틀 연속, 만약 이것도 경기였어.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이틀은 쉬겠지. 이틀은 쉬고 오히려 근데 이틀이다라고 하면 너무 빡세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하나를 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얘가 이렇게 들어가, 얘가 하나 더 매치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빼겠지. 엔드를 아마 없앨 것 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너무 엔드에 준하는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운동 강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쉬고 스트렝스하고 스피드하고 액티베이션 했다가 다시 매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틀을 좀 어느 정도 휴식하는 기간으로 삼고 한 3일 정도를 엔드 빼고 3일 정도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매치로 넘어가는. 그러면 나는 웨이트를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보면 한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그 웨이트가 단순히 막 너네 생각 어깨, 등 박살낼 거야 이게 아니라 활성해가지고 계속 내가 여기에다 텐션을 넣어주고 스피드 훈련을 해주고 약간 요 정도. 그 스피드 훈련도 막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한 4번 요 정도만 하는데 그 텀도 막 되게 길게. 그래서 오늘 알려줄 훈련은 원래는 그 G2G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되게 길어. 신경계 활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되지? 막 말초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추만 살짝 딱 건드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훈련이 이제 매치가 연속으로 2번 있으면 사실 그 다음 날은 거의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팀에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 강도가 강해. 그러면은 다음날 당연히 좀 쉬어야겠지. 아까 그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지. 쉬어. 그래서 뭐 회복하기도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하기도 하고 목적 자체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휴식하는 거야. 이때는 그냥 휴식해도 되지만 뭐 스트레칭 조금 더 하고 약간 마사지도 조금 하고 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좀 너무 막 퍼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려가지고 다음 매치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때 선생님은 한 3번 정도 훈련할 것 같다. 웨이트룸에서는 한 3일 정도 훈련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뒤에 예시로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인터벌 훈련하고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건 넣어놓은 거는 이 요구도가 팀에서 훈련이 안 빡세고 너무 쉬운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날 너무 쉬우면 여기까지 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날에는 요런 인터벌 하면 좋겠다, 요런 날에는 요런 인터벌 하면 좋겠다 해서 강도를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경기 강도가 약했어, 뛰었는데 막 너무 약팀이어가지고 막 너무 루즈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딱 몸 컨디션이 있잖아, 나만 알잖아, 그치? 했는데 너무 약해. 그러면 이게 다음날 그냥 훈련 한 번 더 해버리는 거야. 빡세지 않으니까 훈련 빡세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굳이 이 회복 세션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휴식하는 세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실험해보는 거야. 이게 정답은 아니야. 이렇게 해보고 나한테 이 스케줄이 안 맞아 이러면은 좀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 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 타겟은 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돼. 이번 일주일은 괜찮았어. 뭐
근데 다음 일주일은 안 맞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여력을 조금 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쌤이 이제 뭐 G2G, 보강 A, 뭐 플라이메트릭 A, B 막 이런 식으로 나눠놨잖아.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G2G는 맨날 하고 할 때 무조건 웨이트룸 가면 무조건 챙겨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A, B는 어떻게 해라. 뭐 보강 A는 어떻게 해라, 보강 B는 어떻게 해라, 플라이메트릭 A는 어떻게 해라, B는 어떻게 해라, 몇 개씩 몇 세트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데 이 하나하나는 왜 넣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왜 넣었는지에 대한 논리는 다 다른 거야. 이 운동이 내가 왜 필요하고 몇 개씩 몇 세트 하고 무게는 얼마나 하고 이건 다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해왔어. 그럼 15, 15 인터벌을 나는 몇 초를 해야지 운동이 돼 라는 게 좀 나와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15초 뛰고 15초 쉬어 이게 아니라 쌤이 개인화 시켜줬지. 그 속도를. 그게 이제 내 그 체력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것도 개인화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운동들도 다 개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래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해놔야 훈련이 조금 좀 나한테 맞는 훈련이 될 수 있어. 사실 축구 훈련할 때 보면 막 무조건 힘들게 시키잖아. 그냥 무조건 힘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체력 훈련이 그렇진 않거든. 무조건 힘들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간당간당하게 내 수준에서 딱 쳤다가 회복을 줬다가 탁 쳤다가 회복을 줬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효과적으로 훈련이 돼. 그래서 뭐 인터벌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첫 시간 처음에 조금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거 좀 더 첨가하면 되고 이제 너네 거 예시로 조금 볼 거야. 선생님이 이제 화살표 해놓은 거는 언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짐에서 하는 훈련들을 넣을 수 있지?를 그냥 한번 그냥 다 넣어본 거야.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럴 때는 요때 이제 우리가 강도를 좀 빡세게 하라고 쌤이 이제 요청을 해놓은 거야. 이때는 화요일날 애들 좀 빡세게 시켜라. 그러니까 그 전후로 그냥 훈련이 되겠다. 왜냐면 경기가 아니니까. 경기는 아니고 그냥 팀 훈련이기 때문에 이때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경기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훈련 자체가 그러니까 엔드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자체 훈련이 엔드가 여기 있고 경기가 없으니까 쭉 끌고 가서 그냥 주말에 조금 쉬고 다시 월요일날 이제 경기 있으니까 경기 뛰었었고 그지? 그리고 또 다음 주를 보면 이때 이제 경기 뛰었잖아. 힘들지? 힘드니까 이제 이때 낮춘 거야. 그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조금 떨어뜨리고 그지? 그리고 이번 8월 이제 이번 주를 보면 이제 다음 주지. 다음 주에 보면 이때는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너네가 뭐가 안 잡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훈련 자체에 엄청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올렸다가 최대로 올렸다가 다시 낮췄다가 또 올렸다가 살짝 낮췄다가 또 주말에 쉬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을 4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화요일에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다. 화요일에도 이럴 때는 뭐 그냥 선생님 그냥 한 주 5일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중요한 거 없이 뭐 내가 힘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근데 화요일 날의 운동은 굉장히 좀 가볍게 진행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너희가 이거를 할 거야.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월, 수, 목, 금에 들어가 혹은 월, 목, 금에 훈련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정해놓은 거야. 그냥 이것만 해보자.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플라이메트리 이걸 들어가야 돼. 근데 너네가 가서 주 3회 운동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2번 운동할 수도 있잖아. 2번 할 때 그냥 이걸 그냥 다 하는 거야. 2번 할 때.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근육 이완할 때 그냥 스트레칭, 전체적인 스트레칭 좀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보강들이 있지. 개인 보강에는 개인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보강이 될 수도 있고 활성화 운동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웜업이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좀 이제 전체 웜업이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라이메트릭 하고 그 다음에 G2 훈련하고 그 다음에 보강 훈련하고. 근데 보강 훈련은 플라이메트릭은 그냥 우리가 진짜 어떤 내 탄성이나 폭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빠르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G2G는 조금 원래 컨셉이 있어. 큰 하체 운동 하나, 큰 상체 운동 하나, 그리고 폭발력 운동 하나, 그리고 코어 운동 빡센 거 하나.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개 운동을 세팅을 해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거운 무게 내가 한 7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를 세팅을 해가지고 5번을 드는 거야. 5번을 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식. 한 2분 정도, 3분, 2분에서 5분까지 휴식을 해. 2분 아니다. 5분을 휴식해. 거기서 5분을 휴식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트 들어가는.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서 너네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좀 많이 힘든데? 상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 상쾌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피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너네가 숙련도가 좀 높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컨셉만 가져온 거야. 약간의 말초 적응을 살짝 주면서 중추도 살짝 털 수 있는 약간 요 정도만 세팅을 한 거거든. 그래서 부상의 위험은 조금 적으면서도 좀 꾸준히 해도 크게 너네들 몸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 않은 하기 쉬운 운동들로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청민쌤이 훈련을 같이 해줄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그대로 해도 괜찮아, 이번에는. 하고, 여기를 기반으로 조금씩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쌤이 옆에 써놨어. 훈련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돼. 선생님이 3세트를 써놨지만, 원래는 프로그램 2세트야. 5개씩 2세트야. 근데 지금 쌤 보면 개수를 좀 높여놨지? 조금 높여놨어. 왜냐면 너네가, 이거 훈련 되는 거 맞아? 진짜 훈련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높여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좀 훈련을 좀 더 빡세게 할 수 있는 날도 꽤 있으니까 너네가 가서도. 그리고 개인 보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멘트를 한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아. 못하면 한 번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G2G는 사실 컨셉 자체가 지치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세트 좀 지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쉬는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간다. 그리고 보강훈련을 세팅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축구할 때 다치기 좋은 것들, 활성이 좀 잘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넣어 놓은 거야. 막 엄청 빡세진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넣어 놨는데 이제 개인마다 부상이 다 다를 거야. 그러면 그 부상에 대한 거를 그냥 넣어주면 돼. 그래서 G2G 프로그램은 사실 이런 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가장 축구 선수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세상 어디에도 사실 이거 가져가면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선생님의 어떤 방법을 모방하되 너네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하는 약간 손을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따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트 그루브라고 하는 거에 약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신경계에 기름칠을 한다는 개념으로 실제 내가 움직이고 어떤 그 동작들을 선생님이 했잖아. 뭐 하체 큰 거, 상체 큰 거, 파워 운동, 약간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싶은 어떤 움직임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은 그 핵심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익숙해지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잘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G2G에다가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신경계의 활성도가 점점 떨어져 않습니다. 이 시즌에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쭉 선생님이 잔존 효과 얘기했었지. 훈련 잔존 효과. 잔존 효과가 쭉 떨어져. 그게 이제 말초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신경계 텐션이 쭉 떨어지는 거야. 한번 빵 치고 계속 빵 치고 한 번씩 빵 쳐줘야 되는데 그걸 쭉 떨어지니까 그거를 내가 인 시즌 안에서 비시즌에 올려놨던 걸 그냥 쭉 끌고 가자라고, 혹은 약간의 상승을 해보자, 약간 이런 개념인 거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너네가 실제 더 중요한 건 사실 축구 훈련에서 지치지 않고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권장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야. 뭐 교과서 텍스트에서 1 더하기 1은 2야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진짜 엄청 복잡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많이 컨트롤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뛰었으면 사실 의미 없는 거고, 오늘 인터뷰 훈련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 강도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내 뇌의 어떤 이런 신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훈련을 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좀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얻고 싶어서 이 운동을 넣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그래서 뭐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약점이 돼서 대부분의 팀에서 피지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거든,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전문가가 붙어서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는 경우가 진짜 엄청 빈번해. 특히 플라이메트릭 같은 거 그냥 막 애들 단체로 막 시키면서 진짜 부상이 엄청 많아져. 그래서 너네가 할 때도 조금이라도 몸이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좀 이상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냥 제거하고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걸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그거긴 한데 기준이 없잖아. 너네가 기준이 있으면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맞나 저거 맞나 해보면서 느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라. 잘 모르겠으면, 운동을 잘 못하겠으면 정확한 것만 해. 정확한 것만 시도를 해보되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들은 버려라. 그리고 그래야 이제 이 운동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걸 선택한 건데 그 운동 효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건 쌤이 엄청 많이 당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쌤이 나중에 이제 빈칸을 PDF 하나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런 빈칸을 스스로 채워야 돼. 우리 스케줄이 어떻고 나는 뭐 언제 들어갈 거고 어떻게 훈련할 거야. 이 여기서는 첫 번째 운동은 뭘 넣을 거야. 큰 운동부터 작은 운동으로 내려가는 거야. 하체, 상체, 파워 운동, 그 다음에 약간 보강, 그 코어 쪽